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하자. 324번까지 한번 했을 거야, 그치? 자, 325번 할 건데요. 자, 325번부터 나오면서 일단은 자, 몇 가지 알아주실 내용이 좀 있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은 거기다가 써서 보도록 하자고. 자, 오늘은 뭐냐면 자,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자, 공통 현의 방정식은 뭐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원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때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있을 때 그 만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는데 이 직선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두 가지 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식을 일반 형태로 바꿉니다. 자, 다른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두 개의 식을 여기다 보여주는데 빼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y제곱 지워지고 자,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공식이 있으니까 외워두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원이 두 개가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요. 두 개가 만납니다. 이렇게. 자,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원은 사실은 여러 개야. 뭐 예를 들어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를 지나는 원, 아주 작은 원이 하나 생기게 되겠지, 그치? 조금 더 큰 원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큰 원을 그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아예 큰 원을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큰 원을 또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반대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큰 원을 또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들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저 일반형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이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두 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원을 빼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k 붙여서 하나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공식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공식을 우리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a-a 프라임 x 제곱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다. 간단하게 해서 뭐냐면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서 저 x제곱 y제곱을 지운 상태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도록 하자. 뭐 가르지 마고 그래가지고 자 325번 문제 풀어갈 겁니다.
자, 두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은 0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y는 자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x-y 플러스 3은 0과는 뭐가 된다? 수직이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저 k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라고?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서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됩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일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씩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있으니까 두 개씩을 보여준다. 빼주시면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ky 플러스 6은 얼마가 되는 거다? 0이다 라는 식이 있고 이 식이 두 개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고 했겠죠. 자,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있죠? 우리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됐었어? 일반형에서는 한쪽 끝이 0 있으면 앞에 있는 개수 y 있는 개수 두 개를 더해서 0이다라고 계산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얼마다? 0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k 값은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4다라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들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 정도쯤에 공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공식은 싹 다 외우시고 한번 시험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 32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y는 0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두 개의 뭐를 지난다고 했어? 교점을 지나고 자, 중심이 어디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공식을 좀 적용해봐야 되는데 자, 뭐냐면 이 식 있죠?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고 이제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y 더하기 k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교점을 우리가 지나고 원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k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중심이 y축이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 식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y축은 x축이죠. x축은 y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예를 들어 이런 형태지. x-a제곱이고 y제곱은 r제곱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중심이 a, 0이 되면서 x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 어떤 좀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봐야 되는데 잘 보면 내가 이거를 전개해서 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어서 x에 대한 뭐가 있어? 1차 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y는 그냥 혼자 뭐가 되는 거지? 혼자 그냥 y제곱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에 대한 1차 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에 대한 1차 항이 지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밑에 있는 이 식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플러스 k의 x제곱 1 플러스 k의 y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x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k의 y 마이너스 6k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뭐가 돼야 된다? y에 대한 1차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k 값은 2다 라고 이제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냥 내용 거의 다 그냥 아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오지? 3x제곱이고 3y제곱이고 그 다음에 2 넣어주시면 6x가 나올 거고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3으로 나눌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y제곱은 그대로 두겠지. x제곱 플러스 1이면 1의 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4는 이항을 하셔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5가 되면서 반지름은 뭐가 됩니다. 루트 5다. 이게 이제 r제곱이죠. 루트 5다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연습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 해당되는 유형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다 어떤 개념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도록 하고 아직 그 아마 그 책처럼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책처럼 드린 거에 원의 방정식은 없긴 한데 원의 방정식은 상황 봐서 좀 드릴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원의 방정식을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식 K지원에 있는 공식이 있을 거야. 공식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심이 x축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중심이 y는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0이니까 그 0이라는 건 결국 x에 y에 대한 1차식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1차식이 0인 걸로 정리를 하셔서 k 값을 찾으시고 그걸 계산하셔가지고 반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7번으로 자 327번은요. 자 이번 유형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이 있습니다. 승훈아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가 안 와갖고 드시고 자 이거에 자, 교점이 A와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다. 자 중심이 어디 있다? A, B가 되는데 자 삼각형 OAB 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두 개의 교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제 방정식을 좀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 지금 하시는 내용 말고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에 일단 뭐가 있어? 교점이 나오지, 그치? 우리가 이제 교점 얘기가 나오면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공통 현해방정식이 들어가 있고 공통 현해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만나는 교점이 있어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공통 현해방정식이야.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만드는 공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삼각형 OAB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라서 새로운 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327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보자고. 첫 번째 원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원이 중심이 0,0이고요.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가 되냐면 반지름이 3짜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원도 뭐 예를 들어 조금 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x-4의 제곱이고 y-3의 제곱이지 x는 8x, -8x, y는 -6y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요게 16, 요게 25가 되는데 1을 이항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25에서 1을 빼서 24다라고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심이 몇 몇에 있냐면 중심이 4,3에 들어가 있고 반지름은 2루트 6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대충 그렸어요. 자,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걸 뭐 그림 안 그리시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보자고. 여기에 보면 교점이 존재하지, 이렇게. 그렇죠? 교점이 존재할 겁니다.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는 A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뭐를 구하라고 나와있니?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잘 보시면 이 0,0이 뭐지?
원점이야. 이게 원점 5가 됩니다. 즉 우리는 O, A, B 요 삼각형의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넓이를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갖다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A, B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공통현이라고 한다. 얘를 공통현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어요. A, B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어떻게 주면 된다 그랬지? 두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면 되겠어? 일반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이고 그 다음에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두 개를 보여주지. 이렇게 이제 빼서 계산해 주시면 x제곱 y제곱이 지워지고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8은 0 2로 나눠주시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계산이 됩니다. 10이구나 그치? 네, 10이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식이 뭐가 되는 거지? 이 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푸는 방식을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있을 거야. 다른 푸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기본적인 걸 할 거야.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뭐냐면 여기 중심이 있지. 중심이 있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하거든요. 현이라고 했어.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려 그으면 두 개의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되겠지? 같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원의 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림일 겁니다. 자, 선이 하나 있고 중심에서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한쪽 길이는 뭐가 되냐면 3입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구할 거야? 자, 바로 이 길이 D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D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원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 뭐냐면 중심 0,0과 현재 이 식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었죠? 직선 4x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0 사이에 뭐가 돼?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자,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지? 공부하셨다면 이해하셨을 텐데,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우리가 p, q다라고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절대값 ap, bq 플러스 c가 여기 이제 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저 길이 d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어떻게 되겠어? d는 자, a가 4고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3제곱하면 9가 되겠죠. 절대값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0을 넣어주면 5가 나오게 되므로 5분의 5 얼마가 되는 거다?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d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길이가 1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쪽 길이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 루트 9에서 1을 뺐으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8, 5, 2루트 2다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아래쪽도 뭐가 되겠어? 2루트 2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심으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에다가 2루트 2, 2개 4루트 2, 그 다음에 d까지 계산하시면 2루트 2다 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교점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온다? 두 교점을 지나는 뭐가 있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면 되겠어?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시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중심에서부터 어떤 직선이 하나 나오지 원과 직선 나오면 원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항상 거리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계산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계산하신 다음에 길이를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넓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을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도 유형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327번으로 갑니다. 328번으로 갑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자, 두 개의 공통인 뭐가 있어? 현이고요. 그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k 값에 어려워라 합을 계산하죠. 사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보시면 뭐 따져보시면 뭐 x 플러스 뭐 2분의 3의 제곱인데 뭐 그냥 대충 그리자고. 그렇죠? 있다. 중심이 대충 마이너스 2분의 3, 뭐가 있다? 2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지름의 값도 있긴 한데요. 반지름은 요거 K로 계산이 돼서 반지름은 약간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그려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공통의 현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가운데 선이 뭐가 되는 거지? 공통인 현이 되는 거죠. 자, 앞에 문제하고 이제 어떻게 돼? 굉장히 유사하지 지금? 그렇죠? 모양이 똑같죠? 따지고 보면.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오게 되겠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 두 개씩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빼서 정리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두 개씩을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4는 얼마가 되는 거다? 0이라는 식이 계산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원에서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이 보통 나오면 우리가 뭐를 한다?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선까지 수직거리 D를 계산하시고 거기에다가 반지름까지 탁 치면 뭐가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공부하시면서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반지름 길이가 2죠. 지금 얘는 반지름 길이 2니까 2 정리하시도록 하고 공통현의 길이가 뭐가 된다 그랬어? 2루트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한쪽만 치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3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2루트 3인데 공통현이 두 개 길이 똑같으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 D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1은 뭐야? 2은 자, 중심 몇 콤마 몇? 중심 0,0과 자, 직선 3x-4y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됐지? 네.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몇 개 하다 보면 맨날 비슷한 식 갖고 써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절대값에다가 0 넣어주면 k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4는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 플러스 4가 5인 경우랑 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인 경우로 계산하시면 k 값은 1, k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합을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 되는 거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329번 갈 건데 329번도 사실상 거의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있어. 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두 개의 원이 있죠. 그죠? 두 개의 원이 있을 거야. 두 개의 원이 있으면 두 원의 일단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인 식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식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안 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 거야. 두 개의 원을 살짝 그려볼 건데요. 대충 그리지 말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단원이니까 과정이니까 뭐 중심이랑 반지름까지도 구해보도록 하자고. 자, 어떻게 되겠지?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x제곱과 플러스 6x고 y제곱과 플러스 2y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9가 필요하죠? 얘는 1이 필요한데 뒤에 있는 1이 2항에서 마이너스 1로 오니까 9다라고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가 될 거냐면 3짜리 나오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 해보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x-1의 제곱이고 y는 혼자죠? y제곱이지? 얘는 1이 필요하지? 1이 필요한데 누가 넘어가? 3이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1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이지? 1,0이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가 될 겁니다. 대충 그리시면 돼요. 네, 뭐 1,0 대략 그리시고 반지름 2짜리니까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이렇게 조금 작은 형태로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러면 교점이 존재하죠. 그렇죠? 자, 교점이 지금 어디 있냐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에 존재해요.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되게 많아. 자, 내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적당히 완쪽에 들이는 걸 그릴 수도 있고 뭐 더 작은 걸 그릴 수도 있고 계속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할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넓이가 가장 어떤 걸 찾으라고 했냐? 넓이가 가장 작은 거지. 그럼 넓이가 가장 작은 거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 바로 뭐냐면 이 두 개의 선을 연결한 이 연결한 선을 뭐로 가지고 있는?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가장 짧은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329번에서 자, 그 넓이가 최소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최소인 원의 특징이 뭐지?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구하는 겁니다. 공통현 자체를 지름으로 해야 가장 작은 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도 어떤 문제지? 공통현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통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빼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빼주시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게 될 거고 자 8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 4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런다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요 길이 구해주시면 되죠? 피타고라스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지금 누구 구하는 거지? 요거 중심의 좌표죠. 사실 이 중심의 좌표는 공통현에 딱 어디가 되는 거니? 가운데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어떤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앞쪽 같잖아, 그치? 내가 보통 한쪽만 그렸는데 반대쪽도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수직이 되고 양쪽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얘는 뭐가 되겠지? 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두 개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 그 직선과 공통현의 뭐가 되는 거지?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까지 같이 좀 이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려봅시다. 기울기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자, 기울기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0이 되는 거니까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4분의 1이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지? 1,0, 1,0 써도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써도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 y는 4분의 1에 x-1 플러스 0 정리 주시면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그려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이거하고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어? 이제 교점이라는 건 뭐 해주면 돼? 연립해 주시면 될 겁니다. y 대신에 요거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이게. 계산하시면 x가 마이너스 17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17분의 6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고 쓰시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합시다. 이게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k값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뭐 계산하고 아까도 했었죠. k값 찾는 거. 아까 위에 문제에서는 이제 중심이 y x축이 있다 그랬으니까 y에 대한 1차식이 0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던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뭐라고 남아 있어? 그 원들 중에서 뭐라고? 넓이가 가장 작은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지. 그 얘기는 뭐라? 공통현을 뭐로 해야 되겠어? 지름으로 해야 되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고 그거를 지름으로 가는 원일 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나오는 공통현의 가운데점이 중점이 뭐가 되는 거지? 중심이 될 거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될 거다?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이 공통현이 만나는 점이 딱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니까 저 가운데 값을 두 개를 교점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실 때 이거 이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막 답만 계산해가지고 답 나왔다 딱 이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도형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뭐라고 이제 뭐 계산해서 뭐 다음 거 찾고가 잘 안 나올 거야. 도형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30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요거 325번에서부터 330번은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들입니다. 이 유형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얘가 출제 빈도가 높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들 중에 하나다. 자, 330번 들어갑니다. 자, 330번 문제는요.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데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데에서 x축에 접하도록 PQ선이 있어요. PQ 선분이 있어. 그 PQ 선분으로 뭐 했지? 접습니다. 자, 그때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봅시다. 자, 중심은 요거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4니까 중심이 0,0이 되겠지. 반지름은 2짜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자, 그런데 얘를 뭐 하지?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을 거야.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되냐면 뭐 대략 PQ가 이렇게 생길 텐데 요걸 중심으로 딱 접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딱 접으니까 뭐지? 1,-1,0에서 딱 뭐하게 된대? 이게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때
이 PQ의 뭘 구하라고 나와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자, 보도록 하죠. 일단 몇 가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게 그림을 딱 보시면 일단 접한다가 있어. 그지? 접한다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요. 얘 잘 보면 요만큼 있잖아, 요만큼. 이런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지? 이런 모양? 무슨 모양이야, 이거?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 저기 뭐냐, 저 롤플레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는데 뭐지? 이거 활이지, 활. 그죠? 네. 활 모양이에요. 그래서 활볼이라고 하는 거지. 활볼이야. 자, 이 활볼인데 활볼도 사실 보면 사실 이게 원의 일부야. 그치? 원의 일부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처음 시작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접었지. 이거 이렇게 접었잖아. 반대로 접는 거야. 반대를 접었다고 치면 사실 그림이 이렇게 뭐가 나오지? 원이 나옵니다. 무슨 이해되니? 자,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접었는데 반대쪽도 이렇게 접으면 반대쪽이 원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원이 나오게 된다. 무슨 이해됐을까? 잘 안 됐어?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원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접었잖아. 이렇게 접었지? 이렇게 접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접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지? 반대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원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거랑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똑같을 테니까 이게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원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X축에 뭐하고 있어? X축에 접하는 원이죠. 이해되셨을까요? X축에 접하는 원이 될 거야. 우리 X축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있었죠.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중심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게 딱 뭐가 되지? 수직이 되죠. 이렇게 수직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같아?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잖아. 근데 생각해봐. 이 원과 이 원은 지금 다른 원인가? 같은 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지금 얼마였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지? 2잖아.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뭐가 되겠어? 네, 2가 되는 거다라고 보지. 그래서 얘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2가 중심인 원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다라는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실제로는 이게 이어서 한 여기쯤 이렇게 중심이 한 여기쯤 있어요. 뭐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뭐 조금 다르게 그렸다고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 누구 구하라고 나와있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PQ를 지나는 뭐지?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니?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지.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지?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면 된다 그랬어.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식을 조금 일반형으로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이고 y제곱이고 순서 그냥 맞춰서 쓸게요. 원래 전기에서 쓰는 거지만 중간에 뭐가 있지? 2x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있어? 4y가 있을 거고 전개하면 1이고 4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4하면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라는 식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치? 그냥 무작정 약간 그 계산할 때도 무작정 하지 마시고 조금 머리를 쓰셔서 좀 간단하게 쓰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y제곱이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2x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y제 그 다음에 상수 하신 다음에 상수 이항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밑에 식은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얼마다? 0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이제 보여주면 돼. 빼주면 PQ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빼서 계산하시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얼마다? 0이다라는 식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조금 쉬어갑시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 내용이 조금 길어요. 여기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번 단원의 제목은 뭐냐면 원과
직선입니다. 원과 직선. 사실 아까 하나가 나오기는 했어. 뭐가 있었죠?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으면 공통현이 나왔지. 공통현도 뭐니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과 직선 얘기가 사실은 살짝 나온 거야. 원과 직선 얘기가 살짝 나온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 내가? 핵심이 뭐라고 했어?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를 만드셔서 피타고라스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야. 앞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이제 갈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직선은 총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직선을 바깥쪽에 그려서 무슨 일이에요? 원 밖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나지 않는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 옆에 비어있는 데에다가 쭉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나지 않는다.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아.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 그 프린트에다가 잘 정리하세요. 어차피 그거 보고 나중에 복습도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원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야. 원이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딱 뭐 하는 순간이 생기지?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입니다. 뭐가지? 접한다가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조금 더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죠? 몇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난다.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 요걸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할 거예요. 자, 보통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 기본식입니다. 자, 직선은 원래 이제 ax 플러스 b인데 이제 a, b가 있으니까 좀 다른 식으로 쓸게요. mx 플러스 ny 플러스 뭐 k라고 할까? k는 0이다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씩 있다고 하죠. 자, 그럼 봐봐. 만나지 않지. 만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니? 교점이 없다죠. 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얘는 교점이 몇 개? 두 개지. 야, 뭐랑 비슷하지 않냐? 해가 0개, 1개, 2개 있지. 뭐랑 비슷해? 2차 방정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가 있냐면 요거를 이제 n으로 이렇게 y를 n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n은 어쩌고 y는 x로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정리해서 이항해 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n분의 mx 마이너스 n분의 k가 나오거든. 그거를 요 y의 자리에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x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겠어? 판별식 d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 d가 0인 거, d가 0보다 큰 거, 이거에 따라서 몇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d가 0보다 작을 거고 d가 0일 거고 d가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요식 있지? 웬만하면 쓰지 마. 네, 웬만하면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왜 하지 마? 이거 계산이 복잡합니다. 보통 계산이 복잡해. 야, 지금 봐도 느낌이 오지? 지금 봐도 느낌이 오잖아, 이거 지금.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뭘 할 거라고? 여기 전개를 할 거야. 그치?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의 방정식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뭐 이제 책들 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들 보시면 다 있어요. 이게 기본 내용이 있거든. 이거 다 들어가 있어. 하라고도 해. 근데 별로 추천하지 않고 우리는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할 건데 이 두 번째 거의 핵심이 뭐냐? 자, 봐봐. 아까 내가 자, 원하고 뭐가 있지? 원하고 누가 나와? 일단 직선이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냥 얘기가 안 나와도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되니? 굉장히 어디 있어?
멀리 있지. 두 번째 거는 어디까지 있어? 딱 여기까지 있지. 세 번째 거는 요렇게 있어. 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건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건 어떤 특징이 있어? 뭐랑 같지? 저 D랑 반지름이랑 어떻게 돼? 그치, 같죠. 그래서 앞으로 접선은 D는 아니다. 접하면 D는 아니야. 접하면 D는 아니야. 그러면 자, 이 만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 D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겠어? D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야 되겠죠, 그렇죠? D가 R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가 되고, D가 R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요식을 갖다 쓸 겁니다. 웬만하면 요식을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요식을 이제 여기가 요거하고 이제 A, B, 즉 A, B와 n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D 값을 계산하시죠. 어떻게 되겠어? 루트 m제곱 n제곱 그다음에 절대값 am bn 플러스 k다 라고 계산하시고 그거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뭐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다 이해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접하면 뭐라고? D는 아니다. 그렇지? 접하면 D는 아니다. 원과 직선이 나오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거의 항상 쓴다. 거의 항상 쓴다.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나올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아마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일 거라고.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 원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원의 중심 나오고 직선 나오면 거의 다 쓰니까 알아두도록 하라. 오케이. 자, 그런데요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어. 자, 이거를 맨날 저 D는 알아 하려니까 사람들이 계산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래서 몇 개의 식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외워라 라고 나오는 게 있어. 특별 케이스, 이거는 특수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경우, 여기서 특수한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지? r제곱. 중심이 몇 번 몇일 때? 중심이 0,0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좀 있어. 0,0일 때 쓸 수 있는 좀 공식이 좀 있어서 그 공식을 조금 쓰시고 그 공식을 조금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외울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외울 거야. 근데 사실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아까 뭐 쓰면 된다고? 네, D는 안 쓰면 되는 거야. 무조건 D는 안 쓰시면 됩니다. 네, D는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D는 안 쓰면 되는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주면 갖다 쓰면 계산이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갖다 쓰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야.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식만 보시면 안 되고 그림도 같이 봐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0,0이 중심이 0,0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야. 자, 기울기가 m이야. 뭐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이 대충 어떤 느낌이겠어? 이렇게 생겨서 접하는 거. 사실 여기만 있지 않고 어디도 있겠니? 쭉 하면 저 위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m인 직선은요 사실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식이 근데 하나의 식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다 라고 공식이 나옵니다. 외우셔도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네, 외우시면 편하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아. 그리고 요거 계산하는 게 D는 R이랑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D는 R도 계산이 편해. 왜냐면 중심이 0,0이라서 여기 0, 0 때려 넣으면 금방 나와. 계산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중요도로 따진다면 약간 일진은 아니고 약간 이진 공식 같은 느낌. 크게 모르셔도 다른 데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알면 계산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식은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두 번째 식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두 번째 식은 D는 R로 구해도 되긴 되는데 D는 R로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 얘는 계산이 간단해. 여기서 일로 올 때 금방 하거든. 근데 얘는 계산이 많아.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원이 있어. 중심이 몇 콤마 몇이지? 0,0이고 반점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여기쯤 봅시다. 한 여기쯤.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x1, y1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지? 이렇게 접하는 선이 생기거든?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두 개지. 기울기 주어져 있으면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 얘는 공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x1, x, y1, y는 r 제곱입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고 요 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 식은 무조건 외우시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딱 누구만 아는 거야? 이 파란색만 아는 거야. 근데 원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까도 했잖아 내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면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해당되는 성질들을 찾아내서 공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어떻게 원이고 직선 하나 있으면 이거 D하고 이거 만들어서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계산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완전 기본 세트 그림이란 말이야. 자,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얘가? 원 위에 있지. 그래서 얘를 원에다가 대입해야 돼. 요 식을 또 써요. 이렇게.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 원에다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겠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죠? r 제곱이라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구하라고 하면 이거 쓰면 돼. 알겠지?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쓰는 성질들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서 써야 될 것도 있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조금 어려워. 상대적으로. 직선의 방정식도 그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몇 개 없고 원은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막 극구 뭐 하면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중심 있지. 내가 이제 고3들도 많이 가르치니까 고3들 하면 이제 나중에 고3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면 90%는 원이야. 90%는 원이야. 원이 나와 계속. 뭐 하고 나면 원. 정확하게는 원 이후 무슨 삼각형? 원 이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보통. 원 이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원에다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자, 보통 수직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하니까. 자, 얘는 뭐야? 여기 중심이 있지. 자, 원은 무조건 보조선들이 다 원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원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어떤 느낌이 있겠어? 지금 요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원 위의 점이지만 다른 말로 무슨 점이야? 접점이지. 접점에서 중심까지 이어주면 우리 어떤 특징이 있지? 이거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직이 돼서 요 기울기 두 개가 서로 뭐가 되는 거다? 수직. 즉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식들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됐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하나가 사실 더 있긴 한데 하나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고 식은 이거 그 다음에 D는 R 이렇게 D는 R 웬만하면 D는 R로 다 나오거든. 웬만하면 D는 R로 나오는데 요거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 자, 그럼 이건 참고로 우리는 331번 들어갈 겁니다. 자, 3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31번 해볼게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에 뭐 한다고 했어? 접하는 원위 넓이가 얼마가 된다? 20파이가 된다. 이때 우리는 양수 k를 구하시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도 볼 거야. 자, 여기 보자고. 일단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틀을 좀 만들어 보자고. 원의 방정식 틀을 좀 만들어 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r제곱이다 라고 정리하셔서 일단 반지름을 좀 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지? 여기에 뭐 한다고 돼 있어? 요 식에 뭐 한다고 나와있지? 접한다가 나와있지. 자, 접한다가 나오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 해서 내가 D는 R에 들어간다. 이 D라는 건 뭐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뭘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뭐가 된대? 원의 넓이가 뭐가 된다 그랬어? 20파이지? 원의 넓이 원래 뭐가 되죠? 파이 R 제곱이잖아. 근데 그게 20파이가 되는 거니까 R 값은 뭐가 되겠어? 2루트 5가 반지름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 R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2루트 5가 들어가시면 되고. 자, D는 누구하고 누구? 요 둘 사이를 가지고 D를 계산하셔가지고 같다 이렇게 풀어요. 다시 한번.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입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까먹지 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요것만 머릿속에 좀 넣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푸실 때 아, 이거는 이거였네, 이건 이거였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겠어? 루트 2고 마이너스니까 4 플러스 1이 될 거고 절대값에다 넣으시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2, 3을 유자에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아까 반지름 2루트 5죠? 2루트 5가 되겠죠. 식정리 해주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루트 5거든? 루트 5 빼주시니까 10이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10인 거랑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인 거 k 값은 15, k 값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양수니까 답은 15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332번으로 갈 겁니다. 자, 332번 볼게요. 자, x-2의 제곱이고 y-3의 제곱은 10입니다. 자, 이거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에 자, 뭐가 나오지? 두 교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보인 거 그래서 소인 거 구하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아까 넓이가 최소인 거 그때는 원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이 한번 그려봅시다. 대략 그려요.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지? 2,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짜리야? 루트 10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점을 지나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니? 대충 이렇게 생겼던 얘기야. 아무데나 그리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요 두 개를 지나는 뭐? 원의 최소진. 그럼 결국 이것도 역시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뭐 해주면 되겠어? 현을 그치? 지름으로 하는 원이겠죠.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다. 근데 이번에는 그 원의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중심이 아니고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원의 넓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어? 요거에 반을 치면 되는데 일단 뭐가 보여 또? 중심과 뭐가 보이지? 직선이 보이지. 그럼 항상 하는 게 있다 그랬어. 뭐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두 개의 이제 양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같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쳐야 되고 반지름 탁 치면 피타고라스 나오면서 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릴 겁니다. 뭐 반지름은 이제 루트 10이죠.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반지름 루트 10이고 자, 그리고 D 구해야 되겠지? 자, D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중심이 2,3이 된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 계산해 주시니까 루트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절대값 6, 12, 마이너스 8. 그럼 밑에는 5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위를 요거 계산하시면 18이니까 12 돼서 얼마가 되겠지? 2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 2다. 그럼 어디 구해주면 되겠어? 여기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만큼 구할 수 있겠지? 자, 루트 10에서 얼마를 빼? 네, 4를 빼주시면 루트 6이 나오게 될 거고,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긴 원을 구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원을 구할 거니까. 그게 가장 원의 넓이가 작은 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넓이 얼마가 되겠어? 6파이가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몇 번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요, 수업을 듣고 이렇게 좀 심취해서 원을 보면 계속 비슷한 걸 해요. 결국에 계속 비슷한 걸 해요. 자, 이해됐을까? 형은 여기 안 되는 거 있어? 이해됐어? 자, 33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33번. 자, 이번에는요, 자, P가 2,1입니다. 자, 이거에서 중심이 몇 컴마? 4,5인 원에다가 뭐를 그었지?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더니만 그 길이가 뭐가 된다 했어? 3이 됩니다. 이때 원에 뭘 구하자? 반지름을 구하자. 자, 보겠습니다. 이제 또 약간 유형이 다른 유형의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요 그림 말고 또 많이 나오는 유형 그림 중에 하나야. 사실은 요거는 지난 시간에 뭐지? 아폴로니우스 원 할 때 한번 나왔던 거긴 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릴게요.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지? 4,5지, 그치? 자, P가 2,1인데 여기서 그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P가 2,1이 밖에 있다는 겁니다. 2,1이 밖에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거든. 안에 있는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있으면 위에 있다고 해. 그러니까 원 위에 있으면 원 위에 있다는 말을 보통 써줍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원 위에 있지 않으면 되게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그으라고? 뭐를 그을 거야? 접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위쪽 접선이 나오고, 사실은 뭐가 나와? 아래쪽 접선도 존재하죠. 이렇게 위쪽 접선, 아래쪽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런데 그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3이 됐죠. 그 접선의 길이라는 건 이 원에 접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접하는 점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3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이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나올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어. 원이 나오면 원은 되게 뭐라고? 보조선 긋고 직각삼각형이야. 보조선 긋고 직각삼각형. 그 보조선은 다 어디다가 넣는다? 중심에서 긋는다는 거야.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을 거야. 여기 뭐가 있어? 접하는 점이 있지. 아까 접점 딱 그거 뭐가 됐었니? 이거 수직이었지. 그치? 그리고 어디다가 또 하나를 그어야 되겠어? 느낌이 오셨죠? 뭐겠어? 바깥쪽 점 있잖아. 바깥쪽 점까지 중심에서부터 이어주면 또 뭐가 나오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야? 여기 좌표 나오고, 여기도 좌표가 나왔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 보통 이것도 D라고 해. 알겠지? D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거리라는 뜻을 따지는 건데, 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보통 다 D로 쓰는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우리가 빼서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D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빼서 제곱해주시면 4. 빼서 제곱해주시면 20이 나오게 될 테니까 16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 뭐가 나오지? 2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 자, 피타고라스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루트 11이다 라고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게.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이 유형들만 잘 판단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유형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대신에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묶으셔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334번으로 가도록 하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뭐 한다고 나와 있어? 접하고, y는 3x 플러스 2의 평행한 두 직선이 어디하고 만난다?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는데 a, b의 길이를 구하십니다.
자, 일단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거에 일단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 그랬지, 그치? 접한다 그랬잖아. 우리 접하면 일단 뭐라 그랬니? D는 R 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접하는데 그치? 쓸 거야. 근데 이제 도형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식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 두 직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저기서 직선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들만 구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도형으로 구한 거고. 자, 그런데 y는 3x 플러스 2하고 뭐가 된다 그랬니? 뭐 하다 그랬어? 평행하다 그랬지. 우리가 평행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하나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다. 이해됐을까? 자, 좀 센스가 있으시다면 아까 우리가 특수한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야? 중심이 원점이고 기울기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이 공식을 안 해왔을 것 같아서 D는 R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이거 굳이 사실은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D는 R로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자, D는 R로 구해보도록 하자고. 자, 중심은 몇이? 0,0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한쪽으로 이항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D 값을 계산하시면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0, 0 넣어주면 뭐가 나오지? K다라고 일단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게 누구랑 같아? 반지름이 얼마지? 여기 10이니까 제곱이 10이죠. 루트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는 뭐가 되는 거다? 해주시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즉 K 값은 뭐가 나왔어? 10하고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Y는 3x 플러스 10과 Y는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하고 만난다 그랬냐? Y 축과 만나랬지? 우리 Y축, Y절편이죠? 0,10이고 0, 마이너스 10이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다? 0 같지? 수직선이죠? 그쵸? 0, 0 같으면 수직선 형태지, 그치? 10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22 답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공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도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그 책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 옆에 공식이 써있거든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공식은 이렇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거든. 그래서 공식을 알면 사실 요식도 안 써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되겠어? 기울기 얼마니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 y는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루트 10 1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9 10이죠? 그래서 y는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공식 외워주시면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사실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공식 써서 나오는 거는 앞에 첫 번째 장, 두 번째 페이지 정도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355번 해보도록 하죠. 335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일단 25죠. 이제 보자마자 이제 느낌이 좀 오셔야 할 겁니다.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5짜리겠지. 자, 이거와 y는 x-1에 뭐가 있대? 교점이 있대. 자, 교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보통 교점이 있다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접하면 보통 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냥 만난다 그러면 보통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교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그 위의 점에서의 뭐를 구하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얘 그림이 반지름 5짜리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죠.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려보시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y는 x-1 있지. y는 x-1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죠. 그렇죠? 네, 여기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 1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했지? 여기 교점이 있다고 했죠? 여기 교점. 여기까지 됐을까? 이 교점에서의 뭐를 구하라고 나와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만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그림으로만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일단 좌표를 구할 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일단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그치? 자, 교점을 여기는 구할 겁니다. 왜 교점 구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언제 어떨 때는 교점을 구하고 어떨 때는 교점을 안 구하잖아요. 맞아. 어떨 때는 구하고 어떨 때는 안 구해.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겠지? 그 점 위에서의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 아까 공식으로 뭐였다고 했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기 때문에 요 x1 y1을 알아야지 거기다가 대입을 할 거라는 거야. 즉 x1 y1이 여기겠죠. 이게 x1 y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뒤에 거 25니까 그냥 요 좌표만 구하셔서 그냥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로 구한다? 교점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교점 구하기는 이유 열혈 막론하고 우리 그래프에서 교점 구하기는 다 연립방정식입니다. 전부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우리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 네?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될 거야. 뭐 느낌 확 오시죠? 뭐라고 돼 있어? y가 지금 뭐래? y가 x-1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건 y 대신 x-1이니까 y 대신 x-1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겠지. 계산하시면 x제곱이고요. x-1의 제곱이고 25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1은 0이 돼서 xx 3, 4 마이너스 플러스 x 값은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어디지?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그러니까 1사분면 여기 뭐가 되겠어? x좌표가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4 넣고 뭐 여기다 드셔도 되지만 여기다 드시면 계산이 편할 겁니다. 4,9가 되겠어? 3이 위에 있는 정식으로 공식에를 넣으시면 4x 플러스 3y는 뭐가 되는 거다? 25다라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그 336번까지 할 겁니다. 자, 336번까지 할게요. 자, 금방 하니까 잘 들으세요. 336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위에 있는 점 위에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뭐라고 나와있어? 접선이죠? 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에서도 뭐 한다고 했어? 접한대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접하는 게 밑에서도 접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0,0일 때만 쓰는 거야 공식. 이거 0,0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럼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죠? 1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2가 되는 거니까 10정리를 좀 해주시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다가 첫 번째 접선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하고 뭐 한다 그랬어? 밑에 거하고 뭐 한대? 접한대지, 그치? 근데 밑에 거는 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모양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뭐에 쓰겠어? 요거에다가 접한다 그러면 뭐라고? D는 R이다. 이걸 이제 갖다 쓸 거라는 거죠. D는 R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x-3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보시면 얘 3, 1, 10이 필요하고 뒤에 마이너스 k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D는 어떻게 되겠어?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 요 사이의 거리 D를 계산하실 겁니다. 자,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 절대값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2가 나와서 루트 2가 나옵니다. 즉 요게 반지름 뭐라는 얘기지? 이게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 2니까 요거는 뭐야? R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2 K값은 뭐가 되는 거다? 8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